잘키우자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9년 7월 23일. 자, 어제 영상을 올리고요. 또 하루가 이렇게 지났네요. 자, 우리가 저희 때는 그 군복무학 시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무리 군대 생활이 힘들어도 제대할 날이 온다. 그리고 또 그때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수십 배의 시간이 더 지나고 이제 제 나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어도 곧 여름방학이 끝납니다. 끝나고 약간 찬바람이 서늘하게 불 때는 추석이 오고요. 추석 하다 보면 중간고사 치르고 기말고사 치르고 바로 지금 현재 고2들은 예비 고1이 예비 고3이 됩니다. 예전에는 예비 고3들이 12월 초에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수능 공부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방학이 됐다 이러면 아침 10시부터 밤 1시까지 점심시간 30분, 물론 1시간을 주지만은 30분 이내로 먹고 또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녁시간 1시간 늦지만 한 25분 뒤에 먹고 또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1시까지 공부를 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 최소한도 어떤 상황에서 저를 찾아왔든 기본은 이제 인서울 이상은 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목표로 잡고 이제부터 공부해서 좋은 데 가야지 하고 그 목표로 잡았던 대상 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어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평준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예비 고3 때부터 와서 해도 충분했던 것이 이제는 예비 고3들 현재 고2들이 여름방학 때부터 해도 시간은 모자라더라.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2들이 제일 공부를 안 하거든요. 고1 때는 좀 긴장해서 내신이고 어떤가 하고 나름대로 겁을 먹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대충 해도 잘 안 오르는 것 같고 열심히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2학년 때 태만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 고2 때 제발 여름방학 때만이라도 열심히 하면은 최소한도 정시로 좋은 대학을 가는데 그렇게 잘 위기의식을 못 느끼더라, 이 고등학교 2학년들이. 그래서 이제 평준화, 비평준화 때 이제 고3들이 와서 이쪽에 쭉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지금 이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름방학 때를 맞춰서 일부 몇몇 고2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쪽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쭉 벽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요. 그때 보면은 고3들이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를 하는 고2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너무나 부러운. 내가 그래서 야, 저 고2들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데 좀 부럽지. 그러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그때서야 고2 때 여름방학 때 진짜 열심히 할 걸 하고 다들 후회는 하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급하고 위기감이 왔을 때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요. 아이들은 스스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는 다 시간을 보내고 다 기회를 놓쳤을 때 그나마 조금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고2들이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이런 시절에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자기가 목표로 했던 대학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덥고 힘든 이 여름방학을 즐겁게 보내다 보면은 현재 고2들이 예비 고3이 되었을 때
정말 또 대책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고2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영어 공부를 줄여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것만 꼭 하세요. 이것만 꼭 하시면은 고3에 가서 또 영어 공부를 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최소한도 1등급은 나온다. 전에는 이제 만점을 위해서 공부는 그 만점을 받기 위한 공부를 했잖아요. 변표가 크니까. 그래서 영어 정도는 만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공부할 때는 12월 달부터 진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진짜 열공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한 개 틀리던 거 다 맞거나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준화 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해요.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그 수능 영어는 등급제로 가잖아요. 등급제. 그러면 9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 90점을 맞는 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능 영어를 만점을 맞아야 되겠다고 하는 책이 이만큼이라 그러면요. 제가 90점 이상 받아서 1등급을 할 수 있는 건 요만큼으로 줄여집니다. 그래서 요 줄여진 요 내용이라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은 자 고등학교 3학년에 가서 수능을 보았을 때 최소한도 1등급이 나온다. 그것을 제가 줄인 거를 이렇게 공개를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발 여름방학 때만이라도 이것을 어느 정도 해서 2학기 때 계속 복습으로 이어져서 간다면은 여러분들은 고3에 가서 수능 영어 1등급은 기본으로 받는다. 이 점은 제가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꼭 해야 될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고2가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전에는 이제 내신 준비하느라고 뭐 3,800제를 해야 되니 맨투맨을 해야 되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능에는 그런 문제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꼭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 공부를 해서 그 정도는 무난히 가려면은요. 다 이렇게 3,800제니 이런 것 일단 제쳐놓고 자 천일문 한 가지만 제대로 하세요. 천일문 강의 중에서 베이직 강좌를 완벽하게 지금부터 강의를 듣고 그 암기 작업을 쭉 들어가면요. 그 수능 영어 독해는 엄청 빨라집니다. 그래서 뭐 독해력을 위한 문제지가 많잖아요. 그런 거 필히 안 해도 꼭 그닥 하지 않아도 천일문 이게 1000가지 문장만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면은 독해력도 빨라지고 등급도 팍팍 뛰기를 시작하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모자라죠. 그죠? 천일문 안에는 사실 뭐 처음에 문장의 오형식부터 구문, 뭐 어법 다 들어있죠. 거기다가 mp3로 듣기까지 해준다면 영어 듣기까지 완벽하게 잡힙니다. 그래서 천일문은 지금부터 요즘 애들한테는 그 옛날 애들한테는 그냥 하는 거고요. 요즘 애들한테는 목숨 걸고 해라. 목숨 건다고 뭐 천일문 하다 아직 죽었던 애는 못 봤으니까요. 죽을 리가 없죠. 그죠? 살 일만 남았습니다. 천일문 하나 딱 잡고 방학 때 하세요. 그리고 어휘 끝 그 빨간 책이 있어요. 그 정도 2학기 돼서 하고요. 그러면은 그 겨울 방학 때 그 수능용 어휘 끝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 정도 해놓고 3학년 내내 복습을 하면은요. 1등급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옵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제가 시키는 대로 꼭 암기를 하세요. 제가 천일문 하는 방법은 또 그 유튜브에 있고요. 어휘끝 하는 방법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고요. 꼭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나면은 영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독해도 엄청 빨라지고 제대로 한 애들은 영어 시간, 수능 영어 시간에서 시간이 남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가르쳐 온 애들은 그 정도 시간이 꼭 남았거든요. 그리고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아이들에게 시켜서 다 검증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물론 뭐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범위를 좁혀서 요것만 꼭 해라 해도 본인이 안 하면은 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안 하는데 공부 안 하고 점수 올라간다는 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영어만은 1등급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 과목 중에서 1등급 받기 제일 쉬운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서 영어다. 이거는 부지런히만 하면은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식으로 공부를 자주 접해주면 부지런만 따르면 누구든지 1등급 받는다. 이건 제 지론이자 실행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것을 부지런히 때가 돼서 복습을 하고 또 계획적으로 또 하기를 싫어합니다. 일단 진도를 나가면 싫어해요. 요즘 애들은 복습을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앞으로 간다고 지가 봤다고 다 암기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체계적으로 복습을 시켜주면 그거 일단 강의 듣고 해놓으면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내용은 일종의 노가다예요. 계속 복습을 주기적으로 시켜주면 적어도 3학년 1학기 말 지금 이 시점이 되면은 천일문 어이끝 머릿속에 쏙 들어옵니다. 다 한꺼번에 들어오면은 적어도 9월 모의고사부터는 진가가 나온다. 그거 뭐 따로 시간 내서 배울 필요 없어요. 따로 시간 내서 배울 필요 없다는 뜻 아시겠죠? 부지런히 그것만 잡고 내 걸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좋은 성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저도 중학교 때 그 영어 때문에 그때는 참 아주 쉬운 영어를 이게 뭐 분사 구문이니 현재 완료 진행형이니 뭐 이 수동태니 능동태니 이래가지고 한자어로 뭐 이렇게 개념을 해가지고 그 아주 쉬운 걸 어렵게 가르쳤거든요. 저한테 어렵게 가르쳤던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배우는 선생님들 자체가 그 영어 문화가 또 영어 가르친다는 게 일본서 배운 영어를 많이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발음 자체가 좀 거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배운 선생님들이니까 우리한테 또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중학교 때 영어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교과서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처음에는 뭐 이틀에 한 번씩 하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영어 교과서 이렇게 얇은 거를 읽어라.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영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온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데 거기 속에 있는 문장은 상당히 양호한 어법상으로 하나도 하자가 없는 좋은 문장이거든요. 지금 천일문에 있는 문장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영어 교과서 중학교 3학년 교과서가 문장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니까 그 안에 어법, 뭐 수동태니 현재 진행형이니 뭐 이걸 어떻게 바꾸니 하는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정관사가 어떻거니 부정관사가 어떻고 하는 게 그래서 나중에 문법을 이렇게 책을 보니까 이게 정관사가 이래서 그렇구나 부정관사가 이렇구나 하는 게 이미 배운 문장 속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영어가 쉬워졌어요. 여러분들 영어 어렵다 맨날 짜증내지 마시고요. 천일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또 받아쓰기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적어도 3학년 1학기 6월 내지 9월 모의고사부터는 등급이 확실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보세요. 범위는 많이 줄였지만요. 물론 3학년 가서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을 해야 돼요. 혹시 그 안에 나와 있는 구문이나 어휘가 혹시 시험에 출제될까? 그런 것 때문에 별로 닭갈비 같지만은 해야 되거든요. 참 닭갈비 뭔지 아시죠? 한번 닭갈비 드셔보셨나요? 저 닭갈비 하면 어디에? 춘천이죠. 춘천 닭갈비. 춘천 닭갈비 옛날에 진짜 닭갈비만 갖다가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먹어보려고 이렇게 뜯어보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못 살던 시절에 닭다리 빼고 뭐 빼고 해서 나머지 이 갈비 쪽에 살이 없는 부분 버리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양념해서 구워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닭갈비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좋아지고 닭이 많이 나다 보니까 살고기가 들어가서 그나마 먹을 만하죠. 옛날 닭갈비는 그 연탄불에다 구우면은 뼈다구만 남아요. 그것도 좋다고 쪽쪽 빨아먹고 그랬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다도 닭갈비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한번 한 권을 잡고 제대로 끝내보세요. 제가 이 방학 동안에 방학하기 직전부터 전국에 있는 그 아이들 그 상담하러 오시고 한번 쭉쭉 물어봤거든요. 다들. 근데 천일문이 책을 벌써 초등학교 때 조금 하고 뭐 중학교 때 조금 하고 그리고 영어 점수는 안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조금 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아까운 책을 다 사장시키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특목고 좋은 학교에서 오신 그 부모의 아이들은 또 열심히 해서 그 정도는 하는데요. 그 또 나름대로 또 구멍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또 넓게 또 상황 파악을 하는데 도움도 많이 됐고요. 그러나 진리는 제가 하라는 것만 해보세요. 그러면 최고의 점수가 나옵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자, 여름 덥습니다. 자, 거꾸로 매달아놔도 개학 날짜는 옵니다. 자, 하루하루 덥다고 버리다 보면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계산이 안 되거든요. 자, 부모님들 어렵겠지만은 조금만 고생하셔서요. 아이들 잘 돌아가지 않는 그거를 처음에 힘드시겠지만은 힘껏 돌리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툭툭 쳐주면 잘 돌아가는 자동차 바퀴나 물레방아처럼 물레방아에서 물 요만큼 이제 한 주발 되는 거 떨어져 가지고 그 몇 톤 되는 바퀴 돌리는 거 아니거든요. 처음엔 힘들죠. 그러나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큰 힘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은 부모님들 열심히 좀 아이를 돌봐 주셔가지고요. 원하는 대학을 가는데 영어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꼭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